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기체는 모토벨로사의 TX8 프로 3 모델입니다. 이번 라이딩은 모하고에서 소개한 라이딩 코스인 한강 라이딩 코스를 다녀왔는데요. 접근성이나 도로 상태가 좋아 초심자도 라이딩하기 좋은 환경의 코스였습니다. 그럼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시면서 TX8 프로 3에 대해 알아볼까요? 근래 전기자전거 시장이 펫바이크나 자토바이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특유의 디자인과 주행 안정감은 사용자에게 있어 큰 매력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취향이나 주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른 만큼 모두가 펫바이크에 만족하며 이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TX8 프로 3 모델은 펫바이크와 대비되는 단점과 장점을 보유한 모델인데 어떤 점들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장점은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품가 15A 149만 8천원, 20A 157만 8천원으로 배터리와 모터의 성능 대비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펫바이크 기종들은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TX8 프로 3 모델은 가격대가 저렴하여 구매에 있어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접이식 자전거로서 폴딩을 하게 되면 보관을 할 때나 차, 기차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에 매우 편리합니다. 물론 펫바이크 기종도 접이식이 있지만 그마저도 커서 세단 차량 트렁크에는 실리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접이식이 아닌 기종은 집안에서 보관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TX8 프로 3 모델은 폴딩 시에 한쪽 길이 1m 이하의 작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배터리까지 분리하면 성인 남성이 들어올리기에 큰 부담이 없고 이 정도 크기라면 웬만한 자전거 트렁크에 수납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수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모토벨로사에서 제공하는 스펙시트를 확인하시고 트렁크 자체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입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맞아야 수월하게 수납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배터리 운용 능력이 있습니다. 펫바이크 기체는 아무래도 무게가 무겁고 접지면이 많은 만큼 소모되는 전기의 양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일반 자전거 기체보다 대략적으로 10km에서 15km 정도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편입니다. 이와 반면 주행 테스트를 거쳤을 때 TX8 프로 3 모델은 15A 배터리 기준으로 5단 파스 플러스 스로틀 운행 시 약 70km라는 긴 주행거리를 기록하였습니다. 펫타입 기체 15A 기종이 약 45km 정도, 일반 기종이 대략 55km 정도 사이 주행이 되는 점을 보면 굉장히 긴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I 셀을 이용하여 배터리의 안정성과 지속성 면에서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특이하게 10호스트 배터리를 선택하였는데 이 10호스트 배터리는 사실 호불호가 갈리는 배터리입니다. 선호하시는 분들은 프레임이 슬림하게 나와 전기자전거보다 자전거에 가까운 느낌이다. 내장형에 비해 비교적 분리가 간편해서 좋다를 이유로 들고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매번 다시 끼울 때 10호스트 길이 세팅을 해야 하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 길이가 길어져서 신장이 작은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좀 자전거스러운 디자인이 좋아. 또 10호스트 길이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탈부착이 쉬워 장점으로 다가올 듯 합니다. 장점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단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10호스트 배터리 길이 때문에 탑승자의 신장에 제한이 걸린다는 점인데요. 신장 170cm인 제가 탑승하기 편한 길이었고 20A 배터리는 버거워 175cm 이상은 되셔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0호스트 배터리는 너무 아래로 낮추게 되면 지면과 연결부가 상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주행감입니다. 배터리, 모터에 신경을 쓰면서 저가형으로 경쟁력을 올리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른 서브 파츠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으로 쓰이는 기본적인 부품으로 장착하였고 리어 서스펜션도 없기 때문에 안장에서 오는 충격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실 수 있고 도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라면 라이딩 시에 손과 엉덩이에서 받아내야 하는 충격이 크게 작용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같이 고려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단점이지만 만약 디스탄 디자인의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는 사용자라면 TX8 프로 3 모델보다는 같은 제조사의 TX7 프로 3 모델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TX8 프로 3 모델의 특이한 점은 정지 상태에서 스로틀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조사 측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급발진, 급출발 등을 막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막아놓은 것인데 파스로 구동 후 스로틀을 작동시키면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정지하지만 않는다면 브레이크를 잡은 이후에도 스로틀이 작동하니 큰 문제는 없지만 가파른 언덕이나 오르막길 중간에 멈추게 된다면 스타트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에는 장거리 주행 시 용이한 크루즈 기능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로틀을 유지한 채로 5초에서 10초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발동되고 따로 계기판에 표시가 되진 않습니다. 주행 테스트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주행거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5A 배터리가 장착된 기체를 파스 5단 스로틀 기준으로 측정했을 시 펫바이크 전기자전거가 45km, 일반형 전기자전거가 55km 정도 주행이 가능한데 해당 기체의 경우 약 70km까지 주행이 되었습니다. 모토벨로에서 기재한 기준으로 15A는 파스 1단 130km, 20A는 파스 1단 16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파스 1단과 5단이 보통 2배 정도 주행거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됩니다. 모터의 힘은 조금 아쉬운 듯 한데요. 최대 등판 각도는 11도까지 주행이 되었고 13도의 각도에서는 속력이 점차 낮아지며 중간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속력도 GPS 기준으로 22km에서 23km가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본 시스템 세팅 또한 처음엔 모터의 힘이 약하게 작용하고 점차 강해지는 방식이라 안전한 출발은 가능하지만 모터의 힘이 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리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만 달린 기체인 만큼 주행하면서 라이딩감이 편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라이딩 코스의 상태가 좋은 편임에도 중간중간 충격이 안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점은 없었고 제동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소음이 좀 발생하였는데 심하게 거슬린 소리는 아니었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자신에게 맞는 전기자전거를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선 가격, 성능, 목적과 환경에 맞는지를 고려하고 구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TX8 프로 3 모델의 경우 승차감이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분명 경쟁력이 있고 배터리의 주행거리도 긴 편이며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장점들을 종합하였을 때 저는 15km 이하의 짧은 출퇴근을 위해 기체가 필요한 직장인에게 이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적에서 저렴한 면이 가장 큰 요인이고 완충 시 주행거리가 길어 장거리 라이딩에 어울릴 듯 하지만 좋지 않은 승차감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주행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내에서 보관하기에 편리하다는 점도 있고요. 긴 주행거리를 단거리에 활용하기엔 아쉽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단거리 주행은 배터리를 조금 소모해서 그만큼 충전을 자주 안 해도 된다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겐 최고의 자전거가, 누군가에겐 최악의 자전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XT8 프로 3 모델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